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번 중국 축구가 큰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번 2025 AFC U-20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개최한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강에서 탈락하며 피파 U-20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극적인 승부 끝에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황금 세대라는 찬사를 받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 0대1로 패하며 무너졌고 경기 직후 선수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범하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를 쟁취하며 다시 한번 세계 무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은 축구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될까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 기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축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과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 U-20 대표팀의 경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들이 왜 또다시 좌절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축구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경기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8강전은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중국은 경기 내내 5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주도권을 잡았고 결정적인 찬스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 94분, 사우디의 아마르 알 유하이비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대1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유율을 높이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집중력을 잃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결정력 부족, 승부처에서의 멘탈 붕괴, 이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후반 13분, 중국의 주전 스트라이커 류청이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완전히 흔들렸고 결국 경기 막판 사우디의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죠. 만약 대한민국이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원 수비, 전원 공격으로 마지막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게다가 대한 주르제비치 감독의 전술 운영도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적절한 교체와 전술 변화를 전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팀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감독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다면 당연히 빠르게 선수 교체를 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겠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결국 승패를 가르는 법입니다. 결국 중국 대표팀은 정신력, 전술 운영, 그리고 결정력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고 이는 다시 한번 그들의 한계를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의 성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시아 축구의 강자답게 두 팀 모두 극한의 승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피파 U-20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대단한 경기력이었죠.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진짜 힘입니다. 반면 중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집니다. 경기력만 봐서는 중국도 좋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정신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수많은 경기에서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A대표팀부터 유소년 대표팀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며 이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쌓아온 축구 문화의 차이이며 진정한 강팀의 자격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단순히 기술이나 전술만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의 DNA를 갖추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집념과 정신력이 없다면 어떤 전술을 쓰든 결국 중요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중국은 축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과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돈의 힘이 아니라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과 강한 정신력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이기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국이 정말 발전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축구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유럽에서 감독을 데려오거나 리그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철저한 전술 훈련과 강한 승부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운영하며 선수들에게 전술 이해도를 높이고 압박과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길러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강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만 쓰고 정신력 없이 플레이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월드컵 본선에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축구는 열정과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군림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중국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중국 축구가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면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장 뜨거운 축구 분석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akin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roof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the noose off.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